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김장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보시면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온 배추였다더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국산이라고 써 있었지만 의심스럽다더라.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께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처럼 단골 시장 상인분께만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가족들이 1년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데 배추부터 잘못 선택하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우리나라 배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별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배경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도 쉬우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배추 구매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재배한 배추와 외국에서 수입한 배추인데요. 수입 배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입 배추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수입 배추의 약 80% 이상이 음식점이나 급식업체, 그리고 김치 제조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김장용으로 구매하는 배추 시장에 나오는 중국산 배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배추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배추든 시장 좌판에 놓인 배추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재래시장에서는 배추망에 달린 꼬리표나 팻말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이라고만 써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 해남, 국산 강화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대로 된 판매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배추의 산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안 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산지 표시만 믿을 게 아니라 배추 자체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 세 번째는 코로 맡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처음 봤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전체적으로 푸른 기운이 많이 돕니다. 바깥쪽 잎이들이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멀리서 봐도 싱싱하고 신선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특히 겉잎이 여러 겹 감싸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수입 배추를 보시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에요. 초록색보다는 연두색이나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이건 유통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배추를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흙이나 벌레,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잎을 거의 대부분 제거하고 깨끗한 속잎만 남겨서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국산 배추는 밭에서 수확해서
바로 근처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겉잎을 많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겉잎이 있어야 운송 과정에서 속잎이 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붙여서 보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각적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배추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배추의 아래쪽 밑동 부분을 살펴보세요. 국산 배추의 밑동은 자연스럽습니다. 뿌리가 있던 자리에 흙이 약간 묻어 있거나 자르긴 했지만 거칠게 잘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단면 주변에 검은색이나 갈색 테두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수입 배추의 밑동은 정말 말끔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잘라낸 것처럼 평평하고 깨끗해요. 흙은 당연히 전혀 없고 색깔도 균일합니다. 일부러 깔끔하게 다듬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역 과정에서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배추를 반으로 쪼개서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배추를 살 때 일일이 쪼개볼 수는 없지만 상인분들이 시식용으로 반으로 잘라놓은 배추가 있거나 반쪽으로 파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산 배추의 속을 보시면 노란색이 진합니다. 정말 예쁜 황금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잎이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손으로 눌러봐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수입 배추의 속은 색이 연합니다.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연한 크림색이나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잎이 국산만큼 빽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재배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장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장에 적합한 품종, 즉 속이 노랗고 단단한 품종을 선호합니다. 반면 중국은 배추를 김장보다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합니다. 볶음 요리에도 쓰고 국에도 넣고 찜 요리에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 색깔이 노란지 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빨리빨리 키워서 자주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재배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눈으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푸른 기운이 많고 겉잎이 많이 남아있으며 밑동이 자연스럽고 속이 진한 노란색이면 국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실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손으로 만져보세요. 허락을 받고 만지는 것은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배추 잎을 살짝 만져보시면 질감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산 배추 잎은 부드럽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면서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특히 잎의 하얀 줄기 부분, 잎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얇고 부드럽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면 쉽게 들어가요. 수입 배추는 좀 다릅니다. 잎을 만져보면 더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잎맥 부분도 두껍고 단단해요. 손톱으로 눌러도 국산만큼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유통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추가 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배로 오면 며칠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배추가 무르거나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 농가에서는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도록 잎을 두껍고 단단하게 키우는 품종을 선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만져보실 것은 무게감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배추 두 개를 양손에 들어보세요. 국산 배추는 속이 꽉 차 있어서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수입 배추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대체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코로 맡아보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배추를 코 가까이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국산 배추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약간 단내 같은 게 나요. 신선한 풀 냄새랄까? 그런 자연스러운 향이 납니다. 수입 배추는 냄새가 약합니다. 거의 안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운송되는 동안 배추 고유의 향이 많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시장에서 배추 앞에서 코를 대고 냄새 맡는 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배추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아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배추보다 절인 배추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나이가 드시면서 배추를 직접 절이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되기도 하고 집에서 배추 절이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절인 배추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인 배추는 전문가가 봐도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변하고 질감도 달라지고 냄새도 소금물 냄새가 나니까 원래 배추 향을 맡기 어렵죠. 그래도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절인 배추도 자세히 보시면 국산은 여전히 색이 좀 더 짙은 편입니다. 노란색이 좀 더 진하고 만약 겉잎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서 푸른 기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수입산 절인 배추는 전체적으로 색이 밝고 연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생배추일 때랑 절인 배추일 때 잎이 두께의 느낌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배추일 때는 수입산이 잎이 더 두꺼웠죠? 그런데 절인 배추가 되면 수입산 배추가 오히려 더 얇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두꺼운 잎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급격하게 얇아지거든요. 국산 배추는 원래 잎이 부드럽고 얇았기 때문에 절여도 비교적 통통한 느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구매하실 때는 배추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누구한테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 장사한 곳을 선택하세요. 최소한 2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해온 곳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인 배추 장사는 신용이 전부거든요. 한 번이라도 원산지를 속였다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해서 나쁜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판매자라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하세요. 이웃이나 친구, 가족 중에 그곳에서 절인 배추를 사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만큼 믿을 만한 게 없죠. 셋째,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은 피하세요. 국산 배추는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땅값, 인건비, 모든 것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다른 곳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절인 배추를 판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넷째, 산지 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판매자는 배추를 어디서 구매했는지, 언제 절였는지 같은 기록을 제대로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다섯째,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배추를 어느 지역에서 재배했는지, 어떤 소금으로 절였는지, 절이는 과정이 어떤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 특히 사진 리뷰나 동영상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섯째,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배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 배추를 쓰는지, 언제 수확한 건지, 절이는 방법은 어떤지 등을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믿을 만한 판매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절인 배추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정말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영업정지와 함께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판매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실상 다시 절인 배추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신용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장사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만큼 원산지를 제대로 지켜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산 배추만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계속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걸까요? 매년 뉴스에서 수입량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사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면 수입 배추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입 배추는 대부분 여러분 같은 일반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수입 배추의 대부분은 세 곳으로 갑니다. 첫째는 음식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찌개나 국,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배추 중 상당수가 수입 배추예요. 둘째는 대형 급식 업체입니다. 학교 급식이나 회사 구내식당에서 쓰는 배추 말이죠. 셋째는 수출용 김치를 만드는 김치 공장입니다. 왜 이런 곳들에서 수입 배추를 쓸까요? 간단합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급식 업체는 하루에 정말 많은 양의 배추를 사용합니다. 만약 모든 배추를 국산으로만 쓴다면 원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은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고 급식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장용 배추와 요리용 배추는 요구되는 품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장을 담글 때는 배추의 품질이 정말 중요하죠. 속이 노랗고 단단해야 하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맛있는 김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김장용으로는 반드시 좋은 국산 배추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뜨거운 국에 넣어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요리할 때는 어떤가요? 끓이거나 볶으면 배추의 원래 식감이나 색깔 같은 특징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국산 배추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수입 배추를 써도 음식 맛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정부가 수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과 급식업체, 김치 공장까지 모두 국산 배추만 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국산 배추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배추 생산량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배추를 심고 키워서 수확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원리상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쓰는 배추 가격도 오르지만 여러분이 김장용으로 사시는 배추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추 자체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식당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국산 배추를 사야 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립니다. 급식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바로 소비자인 우리입니다. 김장 배추 값도 비싸지고 식당 음식 값도 비싸지고 급식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배추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수입 배추를 들여오는 겁니다. 식당이나 급식 업체에서는 수입 배추를 쓰도록 하고 대신 일반 가정용 김장 배추는 국산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거죠. 이를 경제 용어로 시장 안정화라고 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국산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수입량을 조금 늘려서 전체 공급량을 맞추면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배추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산 배추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모든 배추를 국산으로만 쓰면 좋겠죠.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품질도 확실하게 보장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는 한정되어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수입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입 배추를 보시더라도 그게 우리 김장용 국산 배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배추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김장용으로 사시는 배추는 대부분 국산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배추를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눈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색감, 겉잎의 양, 밑동의 상태, 그리고 속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국산은 푸른 기운이 많고 겉잎이 풍성하며 밑동이 자연스럽고 속이 진한 노란색입니다. 둘째, 손으로 만질 때는 잎의 질감과 두께,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국산은 부드럽고 탄력 있으며 크기에 비해 묵직합니다. 셋째, 코로 맡을 때는 배추 특유의 단내와 신선한 향이 나는지 확인하세요. 국산은 자연스러운 향이 나지만 수입산은 냄새가 약합니다. 절임 배추의 경우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판매자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장사한 곳, 주변 후기가 좋은 곳, 가격이 합리적인 곳, 원산지 증명을 투명하게 하는 곳을 선택하시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수입 배추는 주로 음식점과 급식업체로 가며 이것이 전체 배추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 방법들을 써보셨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배추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배추를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산지가 의심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댓글 중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프리미엄 천일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 올해 처음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새댁 며느리분들이나 배추 고르는 게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보여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사실 배추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배추를 구매한 후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집에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도 신선도가 달라지거든요. 배추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채소라서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거나 물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건데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두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베란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배추가 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신문지나 담요로 덮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추를 한꺼번에 많이 사셨다면 김장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이 배추가 말라서 김장할 때 물에 불려도 제대로 안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구매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배추를 고르실 때 크기도 중요한데 무조건 큰 배추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크면 속이 제대로 안 차 있는 경우도 있고 김장할 때 다루기도 불편하죠. 중간 크기 대략 2.5kg에서 3kg 정도 되는 배추가 가장 김장하기 좋습니다. 속도 잘 차 있고 절이기도 적당하고 김치통에 담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혹시 인터넷으로 배추를 주문하실 계획이시라면 배송 과정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배추는 무거운 농산물이라서 배송 중에 상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판매자는 배추를 튼튼한 박스에 담아서 보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제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도 중요한데 주문하신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발송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받으셨을 때 만약 배추가 상해 있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시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배송 후 1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김장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100포기, 200포기씩 담그는 게 흔했는데 요즘은 가족 수도 줄고 김치냉장고도 있으니까 소량으로 여러 번 담그시는 분들이 늘고 계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10포기, 20포기 정도만 담그시면 배추 고르기도 부담이 덜하고 김장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계절마다
조금씩 담가서 드시면 항상 신선한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김장이 꼭 한 번에 많이 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분들은 아예 포기김치가 아니라 겉절이나 배추김치를 조금씩 담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추를 한 포기 사서 반은 겉절이로 반은 김치로 담그시면 두 가지 맛을 다 즐기실 수 있죠. 김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중 행사입니다.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나누고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죠. 그런 소중한 김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첫 단추인 배추 선택부터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김장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아보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절인 배추를 살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배추를 사는 게 최고겠지만 지나치게 싼 배추는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주고 확실한 국산 배추를 사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김장인데 몇만 원 아끼려다가 의심스러운 배추로 김장을 하시면 1년 내내 찜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한 국산 배추로 마음 편하게 김장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알고 싶어 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장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외에 다른 김장 재료 고르는 법이라든지 김장 양념 만드는 법, 김장김치 보관하는 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실제로 써보시고 여러분의 후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올해의 김장은 꼭 좋은 국산 배추로 맛있게 담그시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